안녕하세요. 수익마치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내 계좌 보면 답답하다, 앞으로는 꼭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부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다가오는 시장을 위한 전략 강의, 또 생방송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맛에 4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55,509원에 매수가 10% 매수가를이고요. 또 10%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초보라고 하셨습니다. PNT고요. 29,750원이고 40% 비중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먼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이 종목은 급등 스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이제 포인트 모바일의 매수가가 55,50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55,500원에서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저번 달에 매수하신 게 아니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가격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때가 좀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있는 이 포인트 모바일의 주가가 지금 살짝 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죠. 포인트 모바일은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빅히트가 상장한 이후부터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일단 상장하면은 바로 조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좀 이렇게 하한가를 맞는 듯이, 아니면 좀 주가가 밑으로 조금 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은 상장 이후에 급등이 나온 이후로서 이 갭을 메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좀 이렇게 따상한 이후부터 점상이라고 하죠. 점상간 이후부터 이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좀 달마다 좀 상한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55,500원의 비중 10%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 갭을 메꾸러 한 3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간다 한다면은 비중이 워낙 작으시니까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원금 회복을, 원금 부분에서 좀 탈출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PDF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택배사에서 PDF 전산 처리를 하는 기기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 이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이슈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모바일이 앞으로 좀 반등이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시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원금 부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PNT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보니까 매수 가격이 네. 29,75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좀 신고가가 29,250원인 걸로 봐서 가격은 대충 이제 고점에서 사셨구나, 이렇게 제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도 지난 1월 11일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막 신고가 같은 거 기억하시죠? 우리 증시 신고가 쳤던 딱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PNT라는 기업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은 맞으나 이 종목이 올라가는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있었던 지수 상승 랠리에 동참했던 기업이고, 지금은 그때 동참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같은 것만 좀 올랐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수랑 연동돼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가고 지수가 지금처럼 내리는 장에서는 조금 힘이 없죠. 그러니까 비중이 40%라고 하셔서 다행히 40% 들고 있으면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있죠. 그리고 차트 같은 걸 보더라도
작년에 얼마나만큼 올라왔는지를 딱 보니까 작년 연초 한 7,000원대 대비해서 지금 25,000원이니까 아유 단기간 많이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상장 이후로 상장 이래 단기간 이렇게 올라갔던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고점의 좀 느낌이 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일부 방송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PNT는 사실 비중을 이렇게 지금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 그냥 짧게 한 뭐 5% 10% 사이로 이제 단타 정도만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의 이 현재 기업 상황을 보여주는 HTS의 요 메모를 보시면은 여기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주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을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이 많이 크다고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실 만은 해요. 아직까지는 들고 가실 만 하지만 더 사거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꼭 지켜야 되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지금 딱 거기까지 와 있죠. 25,000원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증시 3,000선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 기업은 25,000원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0선 밑으로 확 빠지면 얘도 같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기업은 지수랑 연동되는 종목이다. 지수랑 같이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0선 이탈해서 증시가 만약에 폭락하게 된다면 얘가 뭐라고 이 기업만 살아남겠습니까?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증시가 3,000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어떻게든 다시 27,000원, 28,000원, 29,000원 회복된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른 60%의 자금으로 더 좋은 종목들을 투자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종목의 비중을 좀 줄여서 언제 줄이냐면 25,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를 많이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고점은 맞으니까. 그래서 25,000원 기준으로 이탈 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증시가 다시 3,100, 3,200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전 구간이 왔을 때 일단 물량을 대부분 다 정리해 주시는 걸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비덴트고요. 네. 13,150원에 20%. 네, 비덴트고 13,15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살짝 빠져 있는데요. 이 종목 바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굉장히 조용조용 말씀해 주시네요. 자, 비덴트 처음에 사셨을 때 이거 네. 뭐 어떤 내용으로 사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상화폐라고 방송에서 떠들어서 네네네네. 같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괜찮지 않겠나. 그때가 제가 봤을 때가 9,000원대였는데 네네네. 그때는 그냥 지켜만 봤던 거예요. 갑자기 올라갔죠. 예, 그러다가 네. 뭐지 하는 사이에 얘가 올라가 있어서 제가 이거 가는 거였구나 하면서 13,150원에 상한가에 들어간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좀 저가에 살 수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서 지켜보다 보니까 금방 상한가인 거죠. 그죠. 그날은 그게 제일 강했으니까 이슈가. 그쵸. 그죠. 그래서 그 이슈를 제가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시간을 제가 조금 잘못 타임을 놓쳐서 그렇게 됐네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얼마 정도 갖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20%인데 20% 정도? 제가 네네. 원래는 20%씩 사질 않는데 네네. 그걸 좀 많이 사게 됐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몰빵 안 하셔가지고. 몰빵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막 너무 네. 좋은 내용 나오고 막 상한가하고 막 이러면은 그래 이거 좀 한 뭐 10%만 하고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막 신용으로 막 네. 들어가가지고 신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이건 너무나 다행이고 그러신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네. 일단 이제 비덴트가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 관련 종목들에 비교해서 조금 좋은 게 하나 있다면은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매각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 때문에 비덴트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예,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매각에 이제 불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매각된다 안 된다 얘기가 사실 몇 년 예.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된다 안 된다. 네, 그러고 있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네. 어쨌든 우리 암호화폐 시세를 좀 보면은 네. 실제 암호화폐 거래는 좀 하시나요? 그쪽은 안 합니다. 하시고 예, 안 합니다. 보면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음. 5,500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위험 자산들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안전 자산이라 불리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위험 자산이 네.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마구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식도 예. 빠지고 암호화폐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비덴트이기 때문에 비덴트가 지금까지 좋았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네. 비덴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거래소는 사람들이 돈을 벌던 잃던 거래소는 법니다. 무조건 벌어요. 그죠? 예. 거래할 때마다 예. 버니까. 그쵸, 그러면은 수수료가, 예.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초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는데 네. 그러면 거래소들이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거기에 투자한 그쵸. 기업도 돈을 버는 게 맞는 구조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비덴트에 대해서는 별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난 2018년도를 한번 볼게요. 2018년도 초가 비트코인 역대 최고치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더 올라갔지만 네. 그 당시 비트코인이 뭐 2천만 원대였었죠. 근데 그때 주가가 한 3만 원짜리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네. 이제 그 위를 넘어서 이제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아직도 얘는 바닥에 머물러 있다는 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실제 지금 암호화폐 시세를 봤을 때도 지금 요즘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빠져 있지만 지금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결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앞으로 활용하게 된다. 네.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게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네, 우리나라 맞아요.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그걸 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 얘기한 게 뭐냐면 다음 달인가요? 3월인가 4월까지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죠, 어떻게 보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 그래서 전 일단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분석해 봤을 때 결코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지금 사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네. 추가 매수 10% 가능한지 10% 정도 물어보려고 하시면 전체 비중의 30%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올라갈 만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지금 주가가 회복되는 데까지 그래도 신용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뭐 네. 당장 바로 파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한 10,000원에서 혹시 예. 8,000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10,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구간에서 좀 머무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네.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10,000원대에서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네, 10,000원대를 맞아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 같이 윗재 쪽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던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물량이 빠질 수도 있어서 10,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사시면은 단가가 아무래도 뭐 12,000원이나 11,000원대로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본전 이상 올라갔을 때 저는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좀 여유를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당분간은 13,000원을 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은 혹시 더 해서 그렇죠. 단가를 낮춰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네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님한테. 좀 확신이 좀 안 드셔서 그랬던 거죠. 예, 그랬던 거고 이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는 게 상한번 치고 그죠. 바로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을 2번 치고 내려왔으면 많이 불안했을 건데 상을 1번 치고 내려왔고 지금 날짜로 따져도 아직 열흘이 며칠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열흘이 불안한 건 아니고 저는요. 여기서 더 빠지는 게 불안했던 건데 그래도 이제 더 현금 여유가 빠지면 있으시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네.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몰라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과 없는 분들 차이가 좀 커요. 만약에 지금 100% 예.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10,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무조건 현금을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나중에 더 빠지면 더 아래 사는 게 더 차라리 나으니까. 그쵸. 10% 정도는 더 그죠? 10,000원대에서 사볼 생각이 있는데 혹시 네. 만약에 지금이 10,000원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무너지면 8,000원입니까? 그건 이제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이제 가는군요. 네, 물량이 쏟아지면은 어느 정도에서 받쳐줄까를 이제 제가 봤는데 지금 요게 차트를 조금 더 늘려 보면은 네. 이게 작년 11월 달인데 11월 달에도 네. 상한가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네네. 네. 그때 이제 받쳐줬던 금액대가 한 8,000원 정도에서 계속 좀 지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기를 한번 봤어요. 최악의 저는. 경우. 네. 그래서 최악의 만약에 경우. 안 좋을 경우는 거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아마 오더라도 잠깐 왔다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다음에 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봤고요. 이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꼭 부탁드려요. 급등 스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신성 델타테크고요. 1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는 수익 매수 플러스와 함께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약품이고요. 52,000원에 비중 40%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은 우리 급등 스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예전에 LG화학에다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장비를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LG화학의 움직임과 좀 가장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1,100원이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마그마와 협력을 해서 애플카 위탁 생산을 할 거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올랐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3,800원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비중이 20% 시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LG전자가 이 마그마와 함께 협작해서 애플카 이슈가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마그마가 애플카와의 협력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리콜 문제 때문에 이 배터리를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도 뭐 신성 델타테크에 뭐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일이 조금 다가와야지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카 이슈가 소멸된 지 시간이 좀 됐고 지금 주가가 61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121선까지 조금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7,500원대까지는 앞으로도 좀 하락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 종목을 어디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느냐. 저는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13,800원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한 12,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61선 이탈한 종목들은 향후에도 조금 힘없이 횡보하는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예정일이 언제냐? 저는 못해도 올해 9월은 돼야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LG전자의 종목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LG전자도 주가 흐름 상태가 별로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1선 인근에서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이 나온 것이지 어떠한 이슈라든지 실적과 관련해서 움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의 차트를 본다 한다면은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신 상태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만약에 7,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은 과감하게 추매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 다가와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12,000원 구간에서 입절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이 종목은 적풍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제일약품이 좀 이제 상담 드리기도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에요. 요즘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가. 작년에 제 주봉 차트로 보니까 작년에 한참 잘 나갈 때가 이제 11만 9천 원대였었는데 지금은 4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특히 11월 달은 어떤 달이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이외에 뭐 현대차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들이 보통 랠리를 펼쳤던 게 작년 11월 달부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기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형주들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갈 때 얘는 혼자만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5만 원대 사셨으면은 나름 그래도 이거 바닥 아니야라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구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이제 상장 이래 이렇게 단기적으로 압축된 하락을 보였다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보통 처음이기 때문에 뭐 추세도 없죠. 사실은 추세 다 깨졌고 지금 다 무너진 상태죠.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과매도 구간은 매도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회사가 그렇다고 뭐 당장 다가오는 3, 4월 달에 뭐 상폐되는 만한 회사냐? 절대 아니에요. 재무 상태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 회사는 역대급의 실적을 보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은 시장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가 백신 맞기 전에는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11월까지 급등을 했던 것이고 이제 현실화가 되니까 사람들의 눈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뭐가 올라갔냐면은 포스트 코로나. 백신 이후의 종목들이 갔단 말이에요. 항공주, 여행주 다 기억하시죠? 카지노도 올라갑니다. 영업도 못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테마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테마로 교체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약품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의 주식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길게 놓고 보면은 주가는 결국에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실적이 좋은데 바닥에 있는 기업은 예전에 어떤 그 최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리는 흐름들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어디가 바닥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4만 1,000원에 있지만 뭐 3만 5천 원까지 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 투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질지는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닥이 조만간에는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되돌려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봐요. 6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만한데 그 이상까지 가는 것은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좀 악성 물량들이 많아서 그 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래서 기다리면 6만 원까지는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시점에서 이 기업이 터닝을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실적을 좀 주목해서 봤었어요. 그렇다면은 다가오는 1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어쨌든 3월은 끝나야 나오겠죠. 4월, 5월 사이에 나오니까 그쯤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한 6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장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약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매드팩터입니다. 네, 매드팩토고요. 네. 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1만 3천 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11만 3천 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종목은 바로 적풍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네네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매드팩도 좀 제가 보고 있었는데 회사는 네.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죠? 근데 이게 네. 작년 12월 달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주위에 추천을 했는데 네네.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더만은 내가 그 추천해 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어떤 거 싶어갖고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지 어떨지 싶어갖고 제가 드렸습니다. 일단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20%입니다. 20%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추천하신 분들도 일정 때문에 주셨을 거예요. 이제 학회들이 지금부터 막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2월 말 3월 초부터 이제 학회들이 막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제가 아까 좋은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술력이 있고 해외로 이렇게 막 학회들 다니면서 성과들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기술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단순히 막 테마성으로 올라간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시장의 관심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백신이나 치료제에 열광을 했다면 백신 나왔죠 이미. 백신 네. 나와서 접종 맞고 있죠. 여러분도 다 맞으실 거, 저도 맞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니까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신에 대해서 불신감이 있었을 때는 치료제 관련주가 좀 한참 갔었고, 근데 지금 백신 맞고 나니까 백신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 관련주도 힘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백신이나 어떤 질병에 대한 관심은 좀 약간 멀어졌고요, 좀 식었죠. 식었고 오히려 다음에는 뭐가 좋아질 것인가? 여행 갈 수 있네, 또 해외 갈 수 있네, 비행기 탈 수 있네.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모습들이 지금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열광적인 구간들이 지나서 지금 식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만약에 지금 이제 기업이 하고 있는 성과들,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들을 많이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네.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네. 것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는 돼요. 지금 자리는. 하지만 작년처럼 막 13만 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강한 파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약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강한 기업을 꼽자고 하면은 보통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불경기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조차도 지금 주가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삼성 바이오도 보시면 똑같아요. 메디팩트랑 큰 차이 없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쟁쟁한 기업들도 빠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기업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갔는데 다른 반도체가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반등보다는. 그래서 혹시 요거는 장기 투자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빠져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장기도 보는데 네네. 장기도 보는데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은 제가 작년 11월 12일 날 매수를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네네네. 그래서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은 아마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는가 싶어 좀 봐주십사 하고 전화 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려올 만큼은 다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더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7만 원 정도까지, 지난 7만 원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래도 거기서 안 파셨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거기서 막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보시면 지난 9월 달 고점이 13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7만 원이 깨졌다 치면은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그냥 막 나는 모르겠다고 파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파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중이긴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회 일정들이 앞으로 있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것 말고 다른 데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약할 거란 얘기죠. 그럼 선생님 시간이 많이 네.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두 달 안에 올라갈 만한 그런 구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기 투자 얘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네. 지금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여행주, 우리가 컨택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 그런 것들 막 요즘 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좀 식어야 가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에 대한 저는 어떤 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11, 12만 원까지는 가겠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할 만큼 힘은 좀 약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많이 사야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메디팩토가 정말 기가 막힌 뭔가 신약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코로나를 갑자기 잠재울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2배 가야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일단은 11만 원 정도 매수하신 금액까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달, 2달은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적어도 한 뭐 여름 정도까지는 기다리면은 넉넉히 천천히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11만원까지는 네. 보신다, 그지?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하고 여기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실 네. 바이오 제약주는 재무제표를 매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불안한 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선택하는 종목이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제약이 열풍을 부는 시기도 지나갔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봤는데 아 실적은 좀 별로구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 투자를 보시면은 일단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적풍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좀 좋은 내용들 전달해드리고 왔었는데 오늘도 짧은 강의 내용 하고 또 여러분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장이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좀 보통 이제 불투명한, 불확실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입에 발린 얘기로 다음 주는 무조건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혹시 나빠지더라도 이쪽에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다는 그런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꼭 시청해 주셔야 다음 주에 혹시라도 장이 나빠졌을 때 멘탈 꽉 잡고 매매할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뉴스를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소심한 사람은 가랍니다. 지금 3월이 안개 속 증시이기 때문에 소심한 사람은 매매하지 말래요. 뉴스 제목을 제가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올해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IMF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부채를 급증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작년 얘기긴 한데 미국 증시에는 미국 투자 격언에는 뭐가 있냐면 1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는 보통 1월 효과라 그래서 연초 그 막 기대감으로 증시가 막 올라가다가 5월쯤 되면은 뭐 꺾인다니 그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5월엔 주식을 팔아라라는 월가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주식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정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증시를 나쁘게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막 다 악재예요, 지금은. 호재가 없는 장이죠. 근데 그럼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 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고요.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나만 못 버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각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거에 불안감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은 굉장히 위험하다. 무슨 얘기냐면 마크 트웨인의 그 작품 중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10월은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극히 위험한 한 달 중에 하나이다. 10월 달이 위험하대요. 그리고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또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이 있고요. 1월이 있고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그냥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불확실한 장이잖아요. 장이 좋을 때야 어디에 투자해도 다 수익률이 다를 뿐 벌 수 있는 구멍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데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이 뭔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만약에 초창기라면 얘기는 다르죠. 예를 들어 2차 전지를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지금 초창기예요. 초창기면은 사실은 어떤 업종의 태동기에는 그 어떤 걸 사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삼성 SDI를 사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고요. LG화학을 사도 수익을 냈었을 거고 SK이노베이션을 사도 수익을 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가를 보시면 삼성 SDI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다 달라요. 다 재료가 다르고요. 다 싸우기도 하면서 주가가 다르게 움직여요. 이제는 투자하는 분들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어떤 기업이 지금 막 시작하는 태동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미래를 좋게 보겠다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의 불확실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일부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게 확실한 이슈를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명확한 거, 뚜렷한 거. 지금은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도 조금 편안하게 지식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처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 증시가 완전 대폭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 증시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3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그 뭐냐면 항상 우리 그 명절, 설명절 끝나고 구정 끝나고 나서 약간 그 증시 변동성이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월 달에 상장 폐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 증시는 3월 위기설에 휘말려 왔어요. 언제나. 근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더 이제 깊이를 키워갔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위기설들은 원래 증시가 좀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많이 나오곤 합니다. 아까 4, 5월 위기설 나온 거 봤죠? 아마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 뭐 5월쯤 됐을 때 장이 별로 안 좋으면은 6, 7월 위기설도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확한 곳에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첫 번째로 제가 제목을 적어드린 게 매년 반복되는 계절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파세코 보셨죠? 파세코 제가 추천 종목으로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미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오르고 있고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패딩을 벗어 던지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이구나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우리가 2차 전지의 미래를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좋을 거라는 건 알지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현대 아이오닉 5가 잘 팔리고 있어요.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저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대박을 쳐서 테슬라를 이길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계절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오기 때문에 이건 예측할 수 있어요. 심지어 조금 더 빨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겨울에 그 정말 한파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름 종목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벌써 봄이 왔는데 여름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명확한 이슈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이 계절 수혜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불확실한 장에서는 확실한 이슈가 좋다.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랑 또 쿠팡에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확한 디데이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가 아직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가 로블록스라고 부르는 미국의 게임 회사의 주가가 지금 미국에 있는 초딩들이 이 회사의 게임에 지금 다 빠져 살고 있대요. 유행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값어치가 엄청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면 이게 이 회사에 관련한 이슈가 뭐가 있냐? 가상현실이구나. 메타버스라는 거구나. 메타버스는 결국 가상현실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한 기업인 AR, VR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업이 언제 상장하냐면 3월 10일 날 상장한대요. 일정이 나왔어요, 벌써. 명확하게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명확하니까. 상장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쿠팡이에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지금 3월 10일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뭔가 악재가 나와서 연기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쿠팡에 투자한 기업이나 관계된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업은 그냥 쿠팡이라는 그 소셜 커머스 안에 납품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경험만으로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테마라는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중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이제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처음에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상장한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을 때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안 사죠. 잘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블록스가 상장을 연기를 한번 하고 원래 작년 연내에 한다 그랬는데 연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연기하고서 1월 달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뉴욕 거래소에다가 직접 상장을 한대요. 어떤 뭐 다른 데 우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상장할 때가 되니까 상장 일정이 디데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달 상장한대. 정해진 일정이니까. 아시겠지만 2월하고 3월 초는 증시가 하락하는 중이었잖아요. 얘만 올랐어요. 이런 업종만.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종목인 아까 이제 쿠팡 관련 종목인 동방도 보시면은 이것도 처음에 상장 1월 11일 날에 나스닥 예비심사 통과 얘기 나오고 나서 그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보통 계산해 보니까 예비심사 통과 들어가면은 보통 한 2달 안에 상장하더라. 한 달 반에 2달 안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다음 달 상장하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려고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만 해서 벌써 6배가 올랐는데 지금 사시는 거는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미리 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선거. 선거는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다가오는 4월 7일 날 뭐가 있습니까? 보궐선거 있죠. 또 내년에 뭐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끝나면 뭐 있어요? 지방선거 또 있죠. 정해진 선거 일정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계절적인 부분도 봄이 오면 미세먼지가 있고 여름에는 무더위가 있고 여행 가시죠? 올해는 작년에 못 갔지만 올해는 갈 수 있을 거예요. 휴가가 있고 겨울철엔 뭐가 있습니까? 한파가 있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수익 낼 수 있어요. 보시는 배럴이라는 종목은 수영복 기업이에요. 래시가드.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입는다는 래시가드 기업인데 작년 가을에 주가가 바닥이었고 겨울인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행도 못 가는데 저거 있고 어디 갈 수도 없는데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봄이에요. 봄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7,000원대였는데 지금 10,000원 가 있어요. 그죠? 이거예요. 선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디젠스라는 기업이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설명드렸을 종목이에요. 공개 방송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공개 방송 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뭘로 드렸었냐면은 이제 4월이 되면은 선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책주가 갈 것이다. 그래서 디젠스가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쯤에서 사놓으시면은
좋을 거다. 딱 한 달 걸렸죠. 딱 한 달 걸려가지고 60% 이상 올라왔어요.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아직 저는 안 끝났다고 봐요. 내년에 선거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미리 일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올라오고 나서 들어가면은 단탄할 수 있겠지만 물리신 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수익만세 플러스 시청자분들께만 드렸던 종목이죠. 그때 12월 11일 재방송 보시면 나와요. 효성화학도 그때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드렸던 게 뭐냐면 요즘 유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가 올라가는 건 팩트잖아요. 그죠? 유가 올라가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 경기 좋아지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곧 나오니까 사시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드렸죠. 그리고 70% 정도 올라가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것처럼 명확한 지금은 팩트가 좀 필요해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것도 물론 이러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실적 시즌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명확한 재료.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거긴 해요. 작년 제가 10월 31일 날 그때 방송 출연해가지고 포스코 엠텍 그때 드렸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히토류가 많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바닥이니 사놓으시면 좋겠다.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시세가 붙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급상승이 좀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아직 완전히 틀어졌다 보긴 힘들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중국과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걸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미국이 일단 지금은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에 몰두하고 있지만 이게 끝나면 이거 끝나면은 분명 또 싸우러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엠텍이에요. 작년 가을쯤에 드렸었던.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불확실한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디젠스를 설명드렸을 때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초인데 당장 뭐 내일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4월 달에 제가 예상되는 일정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얘기 나오면은 한번 주가가 뜰만한 종목이 좀 보여요. 지난번 디젠스도 제가 딱 한 달 전에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닥에서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을 만한 종목이 있는데 현재 주가는 저쯤에서 살짝 올라와서 갔다가 약간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을 추천했다면 손 빠른 사람은 수익을 내지만 아니면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바닥에 있는 거 드릴 거예요. 저쯤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아까 정리하자면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도 잘 보시고 오늘 3시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께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예정된 일정,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아직 주가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못한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이어서 공개 방송 통해서 요거는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불확실한 장세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전략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